빅팀입니다. 가끔 뉴스나 시사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사기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배달대행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팀장이 꿀 알바를 하나 소개시켜줍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일이라고 하고 세금 문제 때문에 무주택자가 필요해서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다.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받고 명의 대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깡통 전세 빌라 집주인이 되어서 그 빌라 가격보다 더 많은 재산세와 전세금을 갚아 넣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깡통 전세 바지가 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그걸 받아가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주겠다. 휴대폰 가격이라든지 통신요금 같은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내주겠다. 막상 그렇게 거래를 하고 났더니 실제로는 휴대폰 가격이나 통신비도 안 갚아주고 그 돈으로 물건 사서 깡도 하고 그 폰은 대포폰이 되어서 범죄에 이용되고 합니다. 내구재폰 이야기입니다. 돈은 내가 다 갚아 넣어야 되는 것이고 대포폰이 범죄와 관련되었다면 그런 부분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휴대폰은 본인 인증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휴대폰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사기를 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셈이 되고 사기 방조로 볼 여지 또한 있는 겁니다. 당연히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기 업체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걸 통장을 쪽에서 처리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장이 좀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얼마씩 주겠다. 당연히 이렇게 빌려준 통장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게 되고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됩니다. 방송을 보면 이런 식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마치 사기를 당한 것처럼 나옵니다.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도록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은 피해자라기보다는 공범에 가까운 포지션에 있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자가 맞는 말입니다. 심지어 돈까지 받았죠.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총책이 아니라 계좌를 빌려준 사람입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단순 가담자나 알바 정도가 아니라 전체 범죄가 성립하는데 핵심 기능을 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D 프린터 같은 걸로 총을 인쇄해서 총을 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전체 총의 각 부분을 아무리 잘 만들었더라도 공의가 없으면 총은 나가지 않고 총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명의 대여자는 이 공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있고 휴대폰은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종류의 범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이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단독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명의 대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포 통장이며 전세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명의 대여자이며 대포폰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계좌를 대여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범죄를 직접 저지른 것보다 더 나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알바노 하면서 돈 받는 것 아닙니까? 내 명의를 누가 가져간다. 그 사람이 왜 나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돈이 썩어 남아 돌아서 나한테 돈 주겠습니까? 뭔가 내 명의로 뭘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그렇게 번 돈은 나한테 준 돈보다 많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그만큼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 명의 빌려서 하는 일 중에 합법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합법적인 일이었으면 명의 안 빌려도 할 수 있게 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초만 생각을 해보면 내 명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겠구나 하고 거절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안 알아보는 겁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을 일부러 안 알아보는 겁니다. 무단횡단을 하면서 차가 오는 반대쪽을 보고 뛰는 사람이랑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서버 관리자가 공용 컴퓨터에 관리자 계정을 열어놓고 가기로 하고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서버 관리자가 관리자 계정을 열어놓으면서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 말을 믿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돈을 준 사람은 관리자 계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돈을 줬을 것이고 관리자 계정을 열어준 사람이 없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서버에 침투하려는 사람보다 관리자 계정을 열어놓은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나는 관리자 계정을 열고 퇴근했을 뿐이다. 나는 해당 범죄는 전혀 모르고 직접 하지도 않았다. 그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누군가는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도 있고 전세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피해를 당해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한데 나는 내 받을 돈만 받으면 그만이다. 이게 뭡니까? 알바노 아닙니까? 남이사 뭐 어찌 되든
말든 내 알바노.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명의를 빌리는 사람은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설득을 당하면 진짜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 총책이라든지 사기꾼들이 걸리지 않더라도 통장이나 계좌를 대여해준 사람은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여 알바를 한 쪽은 명의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무조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기꾼 집단이나 총책 같은 경우는 걸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안 걸리면 문제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기꾼들이 걸리지 않더라도 대여 알바를 한 사람은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잡히든 아니든 간에 명의 대여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명의 대여자는 실제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방조자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해당 사기와 상관없이 신상을 빌려줬다거나 계좌나 통장을 빌려줬다거나 입금을 대신해줬다거나 뭐 이런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그 자체로도 불법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을 직접 한 사기꾼이 사기 범죄 자체에 무죄가 뜨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알바는 명의 대여 때문에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그냥 거의 100% 확률로 인생 나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 되는 거죠. 명의를 빌리려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명의를 빌리는 것이고 명의를 빌리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돈보다 더 많이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돈을 제대로 받는 경우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서 빌라왕 정씨도 죽었고 청년 빌라왕 송씨도 죽었고 천빌라 김씨도 죽었습니다. 명의 대여는 인생에 있어서 아예 고려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통장과 인감을 줬다면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다 털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종이로 된 통장과 나무로 된 인감을 빌려줬다는 것은 물건을 빌려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장 속 돈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준 겁니다. 세상에 명의만 빌려주는 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줬다면 그냥 다 넘어간 것이고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남의 명의가 필요한 사람 중에는 그걸 좋은 일에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명의 대여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